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물질의 이중성, 물질파 파장 662번. 그림은 입자가 연직 아래로 운동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기준선 A와 B가 잘 나와 있고, 자, A와 B를 지날 때 파장 값이 잘 나와 있네요. 조건은 A를 지날 때 운동량을 P0라고 하면 B를 지날 때 운동량 구하자는 거잖아. 자, 드브로이의 물질파 공식을 외우셔야 되겠죠. 람다는, 다시. 파장 람다는 운동량 분의 H죠. 그러면, 파장과 운동량 관계가, 이 관계식이 드브로이 물질파잖아. 식을 만들어 보자고. A는 파장이 5람다 제로가 되고요. 운동량이 P0잖아. P0 분의 H. 여기서 H를 구할 수 있네. 5람다 제로 분의 P0.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B를 지날 때 운동량 구하라는 거니까 B의 파장이 3람다 제로. 운동량을 모르죠. PB라 하죠. H.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근데 H를 구해놨잖아. 놨으니까 잡아 넣자는 이야기지. 식이 여기다가. 따라서 PB분의 5람다 제로 P0가 되겠네. 람다 제로가 약분되어 날아가고요. 따라서 운동량 PB는 3분의 5 P0로 정리가 되죠. 산수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63번 표는 입자 A와 B의 질량과 파장이 나와 있고요. 속력비를 구하자는 거죠. 다시 한번 써볼까? 물질파 람다, 그지? 운동량분의 H, 드브로이 물질파 공식. 그런데 람다라는 건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H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식이 되게 중요한 식이고요. 파장도 있고 질량도 있어. 파장이 의미하는 거는 파동성을 의미하는 거고, 질량이 의미하는 거는 입자성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시간에 파동과 입자성이 다 표현됐다는 이야기지. 뭐 우리는 산수만 잘하시면 되겠네. 자, 속력비를 구하자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식을 좀 바꿀 수 있죠. V는 M 람다 분의 H로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A의 속력이라는 거는 A의 질량이 M이죠. M이고 파장이 6람다니까 6람다 이렇게 되겠네. 분의 H고요. B의 속력이라는 거는 질량이 2M이고 곱하기 파장이 람다잖아. 람다 분의 H가 됩니다. 그러면 B가 A의 3배 더 큰 거잖아. B가 A의 속력이 따라서 몇 대 몇인 거야? 1대 3이 뜨겠죠. 답은 3번입니다. 664번. 자, 그림은 속력이 2V인 입자 A가 정지해 있던 B에 충돌해서 충돌로 이렇게 속력이 변했다고 나와 있죠. 자, 바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충돌 후에 물질파의 파장은 B가 A의 몇 배인가 구하라는 거니까 파장 구해야 되지. 자, 물질파라는 거는 파장은 질량 곱하기 속도분의 1이 되죠. 그러면 A의 충돌 후에 A의 파장이라는 거는 곱하면 되는 거잖아. 2mV분의 H가 되고 충돌 후에 B의 파장이라는 거는 이것도 2mV분의 H죠. 파장이 똑같네. 그래서 같아야 된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A의 물질파 파장은 충돌 후 충돌 전 비교하라는 거니까 충돌 전을 구하면 되겠죠. 충돌 전의 파장 람다는 A의 파장은 4mV분의 H잖아. 그럼 충돌 후가 더 커야 되지. 그래서 충돌 후가 더 긴 게 맞다는 이야기야. 디귿 충돌 전 A의 물질파 파장 구했고 이거 충돌 후 B의 물질파 파장 이거잖아. 같지 않죠? 이 값과 이 값이 다르잖아. 그래서 틀렸다. 산수만 잘하시면 되죠. 답은 니은 2번이 답이 됩니다. 665번 그림은 질량이 M이고 전하량이 E인 전자를 전압 V로 가속시키죠. 전자가 양극판에 도달한 순간 전자의 운동에너지를 EV라고 나와 있고 운동에너지 EV래.
물질파의 파장은 람다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기읍.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전자의 운동량이 클수록 길다. 물질파 파장이라는 거는 운동량 분의 h잖아. 그러면 운동량이 크면 파장은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전자가 음극판에서 양극판까지 운동하는 동안 전자의 물질파 파장 길어질까? 현재 어떻게 되는 거야? 가속이 된다는 이야기지. 가속. 다시 말하면 속력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람다는 질량 곱하기 속도 속력분의 h가 되죠. 그러면 속력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니까 파장은 작아져야 되지. 이것도 틀렸어. 디귿. 전압을 4V로 하게 되면 전압을 4배 올렸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파장은 얼마 되겠는지 구하라는 이야기지. 식을 한번 유도해 봐야 되죠. 우리가 람다라는 거는 mv분의 h죠. 자, 운동 에너지를 유도해야 되는 거니까,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 값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양변에 m을 곱할게. 양변에 질량 곱할게. 양변에 질량 곱하면 m 제곱 v 제곱이 되고요. 이를 넘기면 2m 2k가 되겠죠. 양변에 m을 곱한 다음에 이를 넘긴 거야. 그럼 mv는 제곱근을 취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mv라는 거는 루트 2m 2k로 정리가 되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mv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쪽에. 따라서 파장은 루트 2m 2k 분의 h로도 정리가 되고요. 이거 꼭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랑 뭐랑 똑같다고? EV랑 똑같다 했으니까 이 식이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2m EV분의 h 같은 식이야. 이걸 해석하라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문제 보자고. 전압을 4배 띄웠다고. 이 전압을 4배를 올리게 돼. 그러면 루트 4배가 루트 4분의 1배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파장은 2분의 1 람다가 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식만 정리하시면 바로 푸는 문제야. 식만 정리하시면 돼요.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666번. 표는 입자 ABC의 운동 에너지와 질량이 나와 있어요. 값이 다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운동량의 비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식을 만들어 보자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2분의 1 mv 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고요. 2를 오른쪽 넘기면 되죠. 그 다음에 양변에 m을 곱할게. 그러면 m 제곱 v 제곱 2m 2k로 정리가 되고, 루트를 취하게 되면 결국 운동량 mv가 이게 운동량이죠. p 운동량 p야. 이게 어떻게 돼? 루트 2m 2k로 정리가 되죠. 이거 만들어 보라는 식이지. 그러면 A의 운동량은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A는 루트 질량이 2m0야. 2m0, E0가 A 운동량이고, B 운동량 똑같네. 루트 2m0, E0가 운동량이고, 그러니까 지금 운동량 값이고, C의 운동량은 루트 8m0, E0가 되겠죠. 이 B를 구하라고. 루트 2대 루트 2대 2 루트 2잖아. 약분하면 바로 1대 1대 2가 뜨겠죠. 이거 바로 풀 수 있죠. 첫 번째 답을 만들었고요. 2번. A의 물질파 파장을 운동 에너지와 질량 플랑크 상수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식을 바로 적어 봅시다. 람다는 mv분의 h인데, 그러면 mv가 이거잖아. 따라서 루트 2m 2k분의 h가 바로 파장이 되는 거니까. 그지? 따라서 람다 a라는 놈은 루트 질량이 2m이죠.
2m0고요. 운동에너지 E0잖아. E0분의 H로 정리가 되죠. 아이고야, 4m0지. 2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2m0가 아니고 질량 2m이니까 4m0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우야, 그럼 위에도 계산 잘못했네. 이 2를 안 곱했네. 죄송합니다. 이게 4고 16이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똑같죠. 1대 1대2. 산수를 잘못했네요. 2를 곱해줬어야 했는데 깜빡했네. 자, 그 다음에 3번 ABC의 물집합 파장비를 구하자는 이야기야. 이건 다 구해놨죠. 왜 다 구했냐면 파장이라는 거는 운동량분의 H인데 운동량과 반비례 관계잖아. 운동량이 몇 대 몇이야 지금? 1대 1대 2니까 파장은 반비례니까 2대 1이 되겠죠. 1대 1대 2분의 1대 1대 2분의 1일 거니까 그래서 2대 2대 1이 답이 되는 거예요. 산수 잘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시험에서. 물질의 이중성 667번. 그림은 전압 V로 가속된 전자가 속력 V의 속력으로 단일 슬립과 이중 슬립 통과했다는 그림이죠. 간섭을 만들었죠. 전자의 파동성 실험이 되는 거네. 자, 간섭무늬 간격이 델타 X 나와 있고요. 이중 슬립 실험이네. 문제를 보자고요. 기억. 전자를 가속하는 전압 V를 증가시키면 당연히 속력도 증가하겠죠. 전압이 세면 속력이 빨라질 거니까 가속을 더 많이 할 거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고, 전자의 속력이 증가하면 파장은 당연히 짧아지죠. 왜냐하면 람다는 mv분의 h잖아. 그러니까 속력이 증가하면 파장 짧아지는 건 당연한 거다. 자, 전자의 운동량이 감소하면, 운동량이 감소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자, 질량은 고정이죠. 질량은 일정이에요. 전자 질량은 변하지 않아. 그럼 이놈이 감소했다는 거는 속력이 작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럼 뭐가 커지는 거야? 파장이 커진다는 이야기야. 자, 슬립 간격, 이거 무늬 간격은 어떻게 구한다고 외우라고 했죠 저번에. 무늬 간격 델타 X는 이 사이의 거리 스몰 d분의 이 거리 L 람다가 되죠. 그러면 파장이 커지니까 간격도 커지는 거라고. 이 간격이 커지는 거라고.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 디귿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668번. 그림 칸은 알루미늄 방막에 전자선을 쏘여줬을 때, 나는 알루미늄 방막에 X선 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네. 둘 다 회절무늬를 만들었다. 회절이라는 걸 뭘 확인하는 거야? 파동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파동성을 확인할 수 있죠. 회절했으니까. 자, 회절은 언제 잘 일어나? 회절은 파장이 크면 뭐하다? 회절을 잘하죠. 회절도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많이 휘어진다고. 자, 전자선의 물질파 파장이 짧으면 회절 잘 못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파동성이 잘 나타나겠니? 잘 안 나타나지. 회절 못하는데 잘. 그 다음에 전자선의 속력이 빠르면 파장이 작아지잖아. 그지? 람다는 mv분의 h니까 속력이 빠르면 파장이 작아져. 마찬가지야. 파장이 작아지면 회절 잘 못하지. 그래서 회절 무늬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지는 거예요. 틀린 거다. 기억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669번. 같은 크기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야구공과 전자가 운동하고 있대. 그지? 그러면 운동하고 있는 야구공과 전자의 물집합 파장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나와 있죠. 자, 운동 에너지가 나와 있으면 식을 변형해야 되겠다. 파장 람다는 루트 2m EK분의 H로 정리를 하시고, 그럼 이제 끝났지? 이건 일정하대, 같대, 일정하다고. 그럼 질량이 크면 파장이 작다는 이야기잖아. 야구공이 뭐가 큰 거야? 야구공이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파장이 매우 작고, 그 다음에 전자는 어떻게 돼?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파장이 매우 큰 거야. 이게 첫 번째 답이 되고요. 두 번째, 야구공의 파동성을 관찰하기 어려운 거는 뭐 때문에 답이 나와 있죠. 질량이 너무 커서 파장이 너무 작은 거예요. 질량이 매우 커서, 질량이 너무너무 커서 파장이 너무너무 작아. 그래서 파동성을 보기 힘들다는 얘기가 되지. 670번 그린카는 전압 V로 가속된 전자선을 니켈에 쌌어요. 자, 니켈 표면에서 튀어나온 전자를 검출한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고, 자, 그림란은 전자 검출기의 각도에 따라서 튀어나온 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맞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각도가 지금 50도일 때 전자가 가장 많이 검출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자, 전자가 여기서 산란되어서, 그지? 전자가 뭐 한다? 간섭해서, 보강해서 많이 뜬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파동성 실험인 거야. 단순하게. 문제 보자고. 기읍, 나에서 전자가 특정한 각도에서 많이 검출되는 까닭은 전자가 보강했기 때문이야. 거기서 많이 보강하니까 뜬다고. 무늬가 많이 뜬 거 똑같은 거야. 이 실험은 전자의 입자성 확인하는 게 아니고 파동성 확인하는 거잖아. 간섭이니까. 그러니까 틀렸고. 전압 V를 높일수록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길어지겠니? 자, 파장이라는 걸 식을 또 정리하게 되면 2m EV분의 H잖아. 이걸 운동에너지와 똑같은 말인 거니까. 그러면 전압이 커지면 파장은 작아지지. 파장은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틀린 거야. 답은 기억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B. 전자현미경 671번. 전자현미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옳은 걸 골라보자고. 당연히 전자현미경이니까 전자선 사용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고요. 자, 유리렌즈는 광학현미경 쓰는 거지. 전자현미경 뭘 써야 돼? 자기렌즈 써야 돼. 자기장을 걸어줘야 돼. 그래서 틀렸다. 디귿, 전자의 파동적 성질을 이용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광학현미경보다 배율도 좋고요. 분해능도 매우 좋죠. 파장이 짧아서. 그래서 뭐 기읍과 디귿과 릴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672번 그림은 전자현미경의 모습이 나와 있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전자를 쏴서 튀어나오잖아. 이걸 주사현미경이고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기 렌즈는 전자선의 경로를 바꾸겠죠. 자기장 걸어서. 전자선의 물질파 파장은 가시광선보다 짧아요. 매우 짧아서 분해능이 좋은 거야.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디귿, 전자 검출기는 전자선을 시루에 쪼일 때 시루에서 튀어나오는 전자를 측정하죠. 튀어나온 측정이 맞잖아요. 여기 검출기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다 맞죠. 기은, 니은, 디귿이 다 답이 돼요. 답은 5번입니다. 673번 그린카는 인접한 두 정광원의 빛이 같은 슬릿을 지나면서 각각 회전을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스크린에 회전 무늬가 잘 나와 있고, 가에서 세타는 두 정광원 빛의 슬릿에 입사할 때 두 빛 사이 각이 나와 있고요. 문제를 바로 보죠. 자, 현미경의 분해능이 뭐냐면 두 물질을 얼마나 잘 분해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 지금 분해한 능력이잖아. 자, 파장이 길수록 높은 게 아니고 파장이 짧아야 높은 거야. 왜 그러냐면, 자, 파장이 길면 회전을 잘하지. 이 빛 두 개가 회전을 너무 잘하니까 이게 한 덩어리로 보인다고. 회전을 서로 잘해서 분해가 잘 안 돼. 그래서 회전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파장이 짧아야 돼. 그지? 니은 분해능이 높으면 더 작은 세탁을 갖는 상도 구분할 수 있겠죠. 분해능이 높다는 건 구분을 잘한다는 이야기잖아. 각이 좁아. 거리가 가까워지더라도 구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디귿, 전자현미경에서 전자선을 사용하는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람다는 mv분의 h죠. 속력 크면 파장은 작아지잖아.
그래서 당연히 파장이 작아지기 때문에 분해능이 높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74번 그림 칸은 주사 현미경이라고 나와 있고 전자현미경, 나는 투가 전자현미경이야. 문제 바로 봅시다. 옳지 않은 걸 찾는 거 2개. 자, 칸은 시로 표면의 입체 영상 볼 수 있고요. 주사 현미경은 입체를 보는 거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칸은 시로 표면을 금속으로 얇게 코팅해야 돼. 금속으로 코팅 안 하면 전자가 한쪽에 모이거든. 그래서 보기 힘들어. 이것도 외우시는 거고요. 3번 나는 시로의 내부 구조를 보기 어려운 게 아니 투가 하잖아. 투가 현미경이니까 시로 내부 잘 보이겠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요. 나는 시료를 얇게 만들어야지 뚜렷하지 두껍게 만들면 전자가 통과하다가 속력이 느려져서 파장이 커져. 그러면 잘 안 보여. 맞는 표현이고요. 자, 분해능은 나가 가보다 좋은 것도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가와 나의 분해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파장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람다는 mv분의 h인데 이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속력을 증가시켜야 되겠지. 틀렸지. 속력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틀린 거야. 따라서 3번, 6번이 답이 돼요. 전자현미경은 몇 개만 외워주시면 문제 다 풀어요. 쉽게 나오기 때문에. 675번 그림 가와 나는 백혈구와 적혈구를 각각 광학이거나 전자로 본다는 거지. 누가 더 선명하겠어? 단지 전자현미경이 선명하겠지. 겁나 비싼데. 가가 뿌옇잖아. 광학현미경이고요. 나가 전자현미경인 거예요. 그러면 딱 봐도 이게 얼마나 선명하니 나가. 가는 나보다 분해능이 좋겠니? 아니겠지. 나가 훨씬 좋지. 전자현미경이야. 니은 나는 입자의 파동적 성질을 이용한 거 맞죠? 그 다음에 가는 광학현미경인 거니까 유리렌즈로 쓰고요. 나는 당연히 전자현미경이니까 자개렌즈 쓰겠죠.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676번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금속구 A, B가 있대요. 자, 가와 나에서는 진동수가 F1인 단색광을 쐈다는 이야기야. 바로 해석해 볼게. 자, 가와 나에서는 똑같은 빛을 쐈죠. F0, F1으로. 근데 A는 벌어졌어. B는 가만히 있대. 그럼 A가 뭐가 일어났다는 거야?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지. 전자가 튀어나갔다는 이야기야. 전자가 튀어나가서 A 금속구가 마이너스로 대전됐다는 이야기지. 자, B는 광전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됐죠? 그게 첫 번째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같은 진동수에 빛을 쐈는데 A는 광전 효과하고 B는 안 한다는 이야기는 이람수 값이 다르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A의 이람수하고 B의 이람수가 있으면 누가 더 크다는 이야기야? B가 더 크다는 이야기고 A가 작다는 이야기야. A가 이람수가 작으니까 바로 광전 효과가 난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을 볼까? 달을 보니까 이제 F2로 쐈어, 진동수를. 그런데 B에서 광전효과 발생했다는 이야기지. 무슨 말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이람수가 B가 똑같을 거 아니야. 매우 큰 값을 갖고 있는데 이제 에너지가 더 큰 빛을 쏜 거니까 당연히 광전효과 했다는 이야기니까 진동수 F2는 크다는 이야기지. 누구보다 F1은 작다는 이야기야. 결론은 F2의 진동수가 F1보다 작고 이람수 누가 크다는 이야기야. A의 이람수보다는 B의 이람수가 크다는 거. 이거 해석하라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해석합시다. 문제를 풀어봐요. 자, A의 이람수는 HF0보다 클 수가 없죠. 광전 효과 하려면 당연히 이거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F1인 단색광 대신 F2를 비춰. 여기 F1 말고 F2를 비춰보자고. 그렇다 하더라도 금속구 간격이 더 벌어지겠어? 조건을 더 봐야 되네. 여기 나와 있죠. 단색광의 세기는 모두 같다고. 세기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 세기 같다는 거는 광자 한 개를 쐈다는 이야기잖아. 지금 똑같은 세기로. 그치? 그럼 광전력과 똑같이 나오고 전자 한 개 빼 똑같이 한 개 빠져. 에너지를 세게 쏘든 적게 쏘든 간에 이 벌어지는 간격은 똑같다는 이야기야. 전자가 더 많이 빠져야지 더 많이 벌어질 건데 그렇지 않지. 왜 세기가 똑같을 거니까. 같은 전자가 빠져나간 거라고. 같은 개수의 전자가. 그죠? 그래서 더 벌어지지 않고 그대로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디귿 라에서 비춘 라를 보자고. 근데 붙어있죠. 라에서 비춘 단색광의 진동수가 F1일 때보다 F2일 때 두 금속구 사이의 간격은 더 벌어진다. 이건 맞는 표현이겠네.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F1을 비추게 되잖아. 그럼 A는 광전 효과를 하죠. B는 하지 않는다고. 그럼 A에서만 전자가 튀어나간다. 그지? 튀어나가면 당연히 A와 B가 벌어지긴 하겠죠. 근데 F2를 쏘잖아. 그러면 둘 다 광전 효과가 나거든. A도 전자가 튀어나가고 B도 튀어나갈 거 아니겠냐. 훨씬 더 많이 벌어지지. 전자가 훨씬 많이 튀어나갈 거니까.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77번. 자, 그림 가와나는 동일한 검정기 위에 아연판 올려놓고요. 같은 전하로 대전시켰대. 그지? 대전됐네. 현재 벌어져 있으니까 대전되고 있는 거지. 대전돼 있는 상태지. 단색광 A, B를 각각 비추었대. 바로 확인해 보자. 여기는 더 벌어졌다. 그게 무슨 이야기야? 광전 효과가 발생했다. 광전이 발생했고요. 여기는 변화가 없잖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 무엇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야? 같은 아연판이면 이람수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단색광 A의 진동수가 단색광 B보다 훨씬 크고 이건 작다는 이야기지. 진동수를 비교할 수 있지. 그럼 이제 해보자고. 자, 만약에 이 아연판이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다 가정하면 마이너스 되어 있다 가정하면 광전 효과 때문에 전자놈이 튀어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자가 빠져나가니까 이 전자가 위로 빠져나간 만큼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지. 그지? 그럼 전자가 위로 올라가면 전자의 개수가 작아질 거니까 밑에는 약간 오므라들어야 되겠죠. 원래는 많이 벌어졌을 텐데 전자가 빠지니까 좀 오므라들 거 아니겠냐는 거야. 그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 근데 만약에 이 아연판 밑에 금속 박이 플러스로 대전됐다고 하면 초기에 전자가 빠져나가잖아. 금속판에서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럼 밑에는 전자가 또 올라오게 되면 플러스가 더 강해지지. 전자가 더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더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로 대전된 게 아니고 플러스로 대전돼야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 니은. 자, 나의 검정기에 B를 더 가까이 댄다 해서 금속박이 오므들까? 그렇진 않지. 가까이 대고 별치를 해도 안 일어난다니야. 진동수가 변하지 않으면. 그지? 디귿. 나에서 검정기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다른 걸로 바꾸어도 결과는 변하지 않죠. 그지? 금속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자. 여기 뭘 대전시킨다 하더라도 변화는 없는 거예요. 단색광 B는 고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678번.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나와 있고, 뭐 그림 잘 아시죠? 이거는 많이 봤으니까. 자, 나는 가의 A, B, C 중에 하나를 쐈죠. 조건 이거지. P에 B를 비추면 광전자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근데 A를 비추면 안 나온다고. 무슨 말이야?
문턱 진동수가 어디 걸쳐 있다는 거야. A와 B 사이 여기 걸쳐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B는 쏘면 전자가 나오고 A는 이게 문턱 진동수라고 보면 되죠. A는 그 아래에 있으니까 아무리 쏴도 전자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야. 이 함수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문제 풀어볼까? 기억 A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아시죠? 절대 나오지 않죠. 세기가 아무리 세도 그치 광전효과 발생하지 않아. C는 이제 B보다 더 크잖아. 에너지가 진동수가 더 큰 빛이거든. 당연히 광전효 나오게 되죠. 광전효과 한다는 이야기야. 디귿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C를 비추었을 때가 B보다 당연히 크죠. C가 훨씬 진동수 크니까 1함수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HF를 쏘게 되면 1함수 더하기 운동 에너지인데 이놈 자체가 크면 이건 일정하잖아. 이거는 그래서 운동 에너지 커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679번 문턱 진동수가 F0로 나와 있고요. 여기다가 진동수가 F인 빛을 비추었더니 광전자가 발생했대요. 자, 광전자의 질량을 M0로 나와 있고 상수는 H. 뭘 구할 거냐면 방출된 광전자의 파장의 최소값을 표현하라는 이야기야. 자, 방출된 광전자를 뭘 구하라는 거야?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이야기죠. 최대 운동 에너지를. 그죠? 그럼 식을 만들어 보자고요. 자, 내가 HF에 빛을 쏘게 되면 이람수가 있고 여기다가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문턱 진동수가 F0이기 때문에 이놈이 HF0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EK 최대값, 최대 맥스를 할게.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 빼기 HF0가 돼요. 이 식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식을 외우고 계시죠? 2m EK 분의 H가 되죠. 이거 다 기억하시죠? 그럼 우리가 뭘 구하는 거야? 이 파장의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 이놈의 최소값 구하라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최대값이죠. 이게 최대값. 그러면 이놈이 최대가 되면 이놈이 최소가 되는 거야. 이걸 잡아놓으면 답이 되죠. 됐나요? 따라서 파장의 최소값 미니락기는 잡아놓게 되면 루트 질량은 M0로 써야 되겠죠. 2M0 H가 묶어 나오게 되면 F 빼기 F0가 되고요. 분의 H가 되는 거예요. 다 풀었죠? 정리할게요. 밑에 H가 루트에 들어있고 루트에 안 들어있으니 루트를 나누면 되겠네. 따라서 한 방에 정리할게요. 2M0 F 빼기 F0 분의 H 이게 정리가 되죠.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최소 파장 값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 이게 답이 됩니다. 뭐 식만 잘 정리하시면 풀 수가 있죠. 자, 다들 물리시험 잘 치시길 바랄게요. 고생하셨습니다.